취임식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다시 불리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2.0 이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취임식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축제죠. 네.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취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엄격한 경호 속에서 네. 취임식이 순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이 다 등장을 하시고 원래는 야외에서 그 연방의회 있지 않습니까? 연방의회의 야외 큰 공간에서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취임식이 전개가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렇죠. 부득이하게 실내로. 실내에서 네.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네네. 많은 아쉬움을 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롭게 취임식이 전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등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취임 선서도 하고요. 그리고 한 40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4년 동안 국정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도 보여주셨고 이후에 임 대통령을 배웅도 하고 대통령 서명식도 하고요. 오찬 무도회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바쁜 하루가 지나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좀 하나하나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도 초대장을 보냈는데 시진핑이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롯해서 거대 IT 기업 총수들, 외국 정상들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볼까요? 이례적인 거죠. 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에게 초청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고요. 대체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그 대사께서 이제 부부가 참석하시는 게 관례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현동 주미대사 부부께 참석하신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이임하는 대통령이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더블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다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이드 밴스 부통령 부부, 그다음에 이제 내각 지명자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관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빅테크 CEO들 네. 이게 참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배경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특히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누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가지고 진짜로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뿐만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라든지요, 마크 저커버그 이제 메타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거의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재계 거물들이 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외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어떤 참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로도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서 친분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은 걸 생각하고요.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신시 주석에게 초대장이 갔지만 주석이 참석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어떤 의전을 좀 마치고 예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부주석이 참석하시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취임 대관식 기부금 3,600억 원 모금 역대 최대금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이고요. 또 짚어볼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일단 손편지를 남기는 게 전임이 이제 후임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에게 그 전에 받을 때는 굉장히 관대한 편지였다, 놀랐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손편지 내용이 어땠다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전해지는 거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임하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라든지 강한 정책적 이런 내용을 쓰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내용 그다음에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주기를 바란다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덕담을 좀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덕담을 나누었나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한번 운을 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눈살 찌푸리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그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도 다 참석을 하시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 대통령 후보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또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의회 활동이라든지 좀 반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취임식을 하루 앞둔 어제 약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마가 승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 반대하는 쪽도 여전히 좀 있을 거고 미국인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뭐 100% 찬성하는 네. 뭐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거 승리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도 50% 이상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지지는 굉장히 열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지지층들을 모아놓고서 마가 해가지고 이제 취임 축하연을 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열광적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어떻게 본다면 출범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세도 있고요. 뭐 지금 얘기해 주셨던 마가라는 것도 있고 미국 우선주의. 일단 취임사에서도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나는 매우 단순하게 아주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뭐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걸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취임사 주요 내용 어떤 점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고 보다 빠르게 실천할 거다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취임사를 통해서 천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의 두 축이 이민과 경제 통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민과 남국경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그래서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해서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되는 거죠.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흥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의 삶을 좀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미국 기업들, 미국 제품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 번영을 이끌겠다. 그래서 미국에게 풍부한 화석연료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탈퇴하겠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의 팽창주의, 즉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의 맹주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겠다. 그래서 파나마 문화를 다시 이제 찾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예상 외의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런 주요 정책 의제들이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취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정책 중에 하나죠.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석유, 가스 시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게 또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요. 트럼프 이게 좀 경제적으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정책적으로 물가를 다시금 좀 자극할 만한 정책들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물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렇죠. 이제 네. 취임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네. 6개의 주요 정책 의제를 그때 이제 게재를 했어요. 네. 거기에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그 수입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아무래도 미국 노동자나 유권자들이 또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가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미국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을 부과했을 때 어쨌든 미국 제품들은 거기에서 관세에 부과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외국 제품들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 제품들이 미국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격을 자신들의 살을 깎아서라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부담할 경제적인 그런 비용을 줄여준다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삶은 어떤 무엇보다 윤택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른 나라들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들에서도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인데 과연 지금 구상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잘 맞물려져 가지고 그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 이것은 그 실험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강력하게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잡을 것이다. 이 앞뒤가 지금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첫째 날 취임 첫날부터 이런 관세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을 것이다. 이런 의지는 좀 보여줬습니다. 취임사에 있어서도 일기 출범이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기 때와 취임사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도 비교되는 기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련해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그러니까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굉장히 준비가 미흡한 그런 그 캠프였어요. 당선인 측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보였고 그리고 취임사도 그 자체도 뭔가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또 워싱턴 정가에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고인물들을 다 이제 이제 몰아내고 뭔가 개혁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무역이라든지 국제 무대에서도 어떤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던 미국의 지위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것을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취임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륙이라든지 여타 굉장히 강한 어구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여유로워지고 노련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통합이라든지 미래 비전, 발전, 번영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8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채로운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가장 좀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게 특히 시장에서는 이 행정명령입니다. 100개 정도 될 것이다. 100개 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당장의 관세 관련돼서는 뭐 부과되는 게 오늘 당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 취임 몇 시간 안에 저는 수십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100개에 달합니다. 이 정도의 멘트는 했거든요. 어떤 행정명령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정책의제 관련된 그걸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남국경 문제라든지 경제 통상 부분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부 어떤 방만한 그 연방 정부의 구별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조조정 관련된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수자 인권을 너무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훼손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미국에는 두 개의 어떤 성만 있을 것이다. 남성, 여성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너무 진보적인 그러한 논란이 있는 뭐 이론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 방향성을 바꾸겠다. 이러한 부분 관련된 교육 관련된
그런 그 행정명령도 발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그러한 주요 공약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주로 발동이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나오는 보면 한 300개 정도 행정명령이 준비가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그 얘기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8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범하기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임한 당선인 다음 17일 만에 어떤 15개 부처 장관 인선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주요 정책 기조를 다뤄가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취임 100일 플랜을 구체시킬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취임 첫날, 그 둘째 날 하면서 한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네. 발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는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명령 같은 경우도 당분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100개, 뭐 300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까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 대외 정책 2.0이 재활성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여주는 정책 기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1기 때 했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재활성화해서 트럼프 시대로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선 대외 정책 2.0이 될 거고 그 미국 우선 대외 정책 기조 가장 기존 신고립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를 하지만 그 힘을 전 세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가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중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데 미국이 혼자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내라. 역할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기 때 우리가 보았던 대중국 견제 정책뿐만 아니라 동맹들에게 압박을 해서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에 개입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다자 외교 그리고 뭔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어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 보았던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그것이 강화돼 나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패권 국가로서 세계 경찰로서 갖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은 감소되고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막 취임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좀 뭘 주목해 봐야 되는지 교수님한테 그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